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기존에 했던 영상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치료제 관련이죠. 녹십자 넵셀, 녹십자 홀딩스, 백신 위탁이든 CMO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백신이든 차후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CMO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종목 수가 기존과 비슷하게 많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재료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차트의 관점으로만 앞으로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공부방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시고요. 또 회원분들 중에 이 영상을 좀 조금이라도 공유를 해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공부 영상도 일부만 발췌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바이오부터 빠르게 볼게요. 현대바이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뒤에 이 빠져나간 거래량만큼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부터. 그죠? 그러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누르고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현재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분봉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26,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24,000원까지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존의 고점 한번 고점에서 한번 흔들어 놓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추세적으로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를 넘겨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못 넘기면 한 번은 더 누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자리 36,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에요. 그죠? 누르는 그림이면 그럼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고점에 있다가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부근까지 갔다가 밀리는 그림이고, 그러면 현재는 이 안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은 모습이에요. 즉 1차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킨 다음에 상승을 시키고 눌렀던 이 저점을 만들었던 지역까지 다시 내려앉았다가 이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눌렀던 요런 자리 29,300원이죠. 어떻게 보면 29,000원까지 열어두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간에든 종가상으로 따지면 이 자리를 이탈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라는 건 요 자리가 나오거든요. 28,3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27,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왜? 기존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하락한 뒤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한 번 더 매수매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어디 29,300원에서 27,000원까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8,3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좋다라는 거고, 앞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 월봉은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자리에서 볼 의미는 없는 거고, 주봉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종가상 전날에 이 종가를 이탈하진 않고 끝났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위아래 꼬리를 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5일간의 이 시장의 흐름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요렇게 놓고 요 자리가 없는 그림이다라고도 봐도 되는 그림이에요. 없고 그냥 요 자리, 일주일이 없는 흐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종가상 동일하게 마무리를 졌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다음 주 시가가 시작할 때 어찌됐든 현재의 자리에서 5일선이 한 차례 더 올라오는 자리예요. 한 차례 더 올라오는 자리다. 이 4거래일 동안에 이 종가를 더 해볼까요? 시간이 걸리는데. 자, 5일선이 월요일날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뭐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종가가 29,200원 29,200원 그러면 29,200원 곱하기 3거래일에 플러스 여기에 종가가 22,100원 플러스 여기에 대한 종가가 34,150원은 143,850원에 나누기 5 하면 28,770원이 나와요. 28,770원. 그럼 요 정도가 뭐다? 5일선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 시작할 때 주봉상의 5일선이 28,77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종가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가에서 개발학으로 28,000 그죠? 700원 밑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5일선이 지지를 받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밀렸다가 라운드 피겨값 28,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보실 수 있는 모습인 거고, 어찌됐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평을 한 차례는 한 번 더 반등을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이 평을 꺾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 위에서 잡아 돌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나오지만 현재 자리에서 누르는 모습을, 이게 다 애매하게 끝났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로 수급이 죄다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그 코로나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고 3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현대차가 애플카드, 뭐 또 수소차도 얘기고 전기차도 그렇고 진행을 하겠다. 또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현재 대세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단기간 수급이 몰렸다라는 거고, 그 수급은 어느 정도 코스닥의 횡보가 끝나면 코스닥으로 넘어올 확률도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시세를 분출을 해야만이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28,500원 부근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다. 대신 올라오는 그림에서 33,000원을 넘어서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 33,000원 넘어야 또 한 번 36,000원 그리고 38,000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봉상에 5일선이 올라가는데 밑으로 갭 떨어져서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5일선을 맞고 한 차례는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7,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 그 다음은 대웅이란 종목도 한 차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또 한 차례 누르는 모습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얘는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자리는 나온 거예요. 어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50% 이상의 슈팅이 일단 한번 나온 거죠.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자리가 30에서 50%. 그 윗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차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락의 A파, B파가 지금 형성이 됐고 이제는 C파예요. 이 C파가 현재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에서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뭐다?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때 M파동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그 M파동을 위해서는 현재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뽑아냈던 자리를 이 다음 날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 이 양봉의 중간값이 아니라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앉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다라는 기준이고, 그러면서 한 차례 적은 거래량을 누를 때 중간값을 이탈했지만 그 전에 어디? 양봉을 출현하기 전에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 중간값에서 받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 앞자리에 윗골이 단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다?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온다. 그런 지지를 살짝 밟았지만 밑꼬리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요런 자리만 지켜준다면 M파동이 한번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한 차례도 눌러서 55,000원대에서 54,000원대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밀었다가 올라갈 때는 뭐 단기적으로 67,000원대 혹은 65,000원대에서 67,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뭐다?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눌리고 나서 올라올 때 맞고, 요 정도 자리에서 맞고 한 번 더 누르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그게 아니라면 눌리고 맞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이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적인 수급은 어느 정도 이탈은 했지만 그 수급을 요 자리에서 메꿨고 그 자리를 또 나가는 그림이 나왔지만, 누군가 나갔다면 누군가는 들어오는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그렇다면 그 들어온 사람이 요런 자리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음봉을 누르면서 물량을 조금씩 더 모아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 물량을 모아가는 그림을 현재 자리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가 조정을 주고 요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나갔던 물량을 채우는 모습을 그린다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손바뀜의 자체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해되시죠? 어찌 됐든 들어왔던 수급이 거진 다 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떨어지는 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은 단기적으로 아직은 나타날 확률은 없다. 대신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수급이 터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웅보다는 대웅제약이 훨씬 가볍기도 하지만 얘는 확실하게 나간 수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이 조금 애매한 수급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웅제약과 대웅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한 차례 더 뭐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대웅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 혹은 대웅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웅은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다. 그래야 뭐 대웅제약도 따라서 올라간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얘는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수록 슈팅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지금의 재료가 불발이 돼서 차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도 나타낼 수 있지만 요런 기회에서 이 자리를 놓치면 그 자리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현재가 자체도 높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뽑아낼 때 20만원을 탈환하는 모습을 빠르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0만원대로 13만원대로 내려가는 모습보다는. 그럼 지금의 자리는 거래가 위아래로 터지면서 이 양봉의 안에 갇혀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준 거고 밑꼬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어요. 이탈하긴 했지만 그 전에 있는 음봉까지 굳이 밑꼬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17만원대 17만 1000원대죠. 17만원대까지 이 안에서 코스닥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안에서 버틸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한 번 더 이 고점과 이 몸통 자리까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몸통과 요 자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어디 23만원 5천원에서 24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은 그때 뭔가 이슈가 불발돼서 못 가게 되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넷게임즈거든요. 예전에 뭐 매각된다 라고 해서 거래를 잔뜩 쳐넣어놓고 결국에는 불발이 되니까 결국엔 여기서 거래 쳐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뭐 누가 된다, 어떤 놈이 들어온다, 저쪽 놈이 들어온다 하다가 결국 안 판다, 너무 비싸단다. 그래서 다시 한 차례 눌러놓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V4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일본의 지들 게임주 뭐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이유로 주가를 쳐 올리는 거예요. 요때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이 주가를 뛰어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급, 말 그대로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 말 그대로 재료가 가까이에 있냐 멀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들어왔던 수급을 빠르게 분출을 할 거냐, 못하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플랜 B로 넘어갈 거냐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넷게임즈도 영상을 찍었었죠. 그저 이 자리에서 찍었었죠. 좋게 보는 그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대웅과 대웅제약도 그런 모습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자 녹십자 랩셀. 일단 고점을 찍었어요. 요날 영상 찍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제는 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다. 일단은 12만 5천원을 넘기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12만 5천원을 넘기면 13만 5천원에서 14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딱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누군가는 이제 물량이 다 털렸구나,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렸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런 모습인 거고, 현재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는 그림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털고 나가는 그림을 보일 거였으면 굳이 요런 꼬리,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냥 뭐 여기서 갭 띄웠다가 강하게 쳤다가 결국에는
요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자리까지 반납을 해야만이 수급이 그나마 찰 수 있는 모습이겠구나. 하지만 근데 현재의 모습에서 한 차례 눌렀다가 그 다음날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었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밑으로 밀지 않고 이 자리를 일단 한번 회복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분봉상의 단기적인 이평이든 뭐 그런 모습의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죠? 요 자리죠. 왜? 수급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일단 한번 확인하고 밀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밀렸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결국에 그냥 뚫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결국은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또 한번 확인해야 돼요. 어디? 12만 8천 원에서 13만 원대를 또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 전에 올라갈 때 어디? 요 자리부터죠. 이제 12만 5천 원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또 한 차례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양으로는. 그럼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또 한 번 13만원에서 14만원 혹은 14만원을 살짝 넘겨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소 앞자리가 15만원 라운드 피겨값이죠. 15만원에서 15만원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자리를 넘기면 17만 7천원에서 또 20만원대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올렸을 때 각도가 올라가던 각도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꺾였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월요일날 한번 기회가 남는다라는 거고, 월요일날 여기서 버벅대는 모습이 나타나면 화요일날은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그런 누를 수 있는 확률이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지만 여기 11만원대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10만원을 살짝 이탈하고 올라오는 모습일 거냐. 11만원에서 10만 6천원 부근 요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한 차례 만들어 줄 거냐. 대신 올라올 때 밑꼬리 달고 올라올 때는 11만 8천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 치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확률은 있어요. 왜? 들어왔던 물량이 다 못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털고 주저앉힐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를 한 번 더 위로 뽑아내면서 야, 이 신고가다 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수급을 들어올 수 있는 이슈를 터트리고 물량을 털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러서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조금 더 털면서 눌러놓고 다시 한 차례 털었던 물량을 담아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요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털어낼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올리면서 털어낼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그냥 그 다음 위에서 나갔던 물량을 다시 집어 넣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아직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눌렀다가 가는 종목으로 갈 거면 10만원을 살포시 이탈하고 9만원, 9만 8천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는 자리를 잡고 뭐 한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리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으로 움직이죠.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들이랑 녹십자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랩셀이든 홀딩스든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녹십자 홀딩스라는 종목의 자리를 보더라도 1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놓고 여기서 쌍봉의 모양을 연출을 하는 모습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 양봉의 몸통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차례 더 누르면서 기존의 저점까지 확인을 하고 슈팅을 내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녹십자 넵스라고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죠. 대신 뭐다?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즉 랩셀이 홀딩스보다 조금 더 강한 그림이에요. 왜? 얘는 저점을 이탈하지
랩셀은 이탈하지 않았고 얘는 살짝 이탈해서 11선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뭐 어찌 됐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홀딩스는 기존의 고점이 위에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랩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더 이탈하는 그림을 나타내면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다.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스랑 랩셀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고, 얘는 밑에서 지켜줄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눌러놓고 확인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이든 그런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5,000원에서 44,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46,000원이 뭐 어제 저점이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요 자리죠. 그럼 45,000원에서 44,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어찌됐든 이 장중에 몸통의 고점을 한 차례 넘겼었고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이 6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은 더 이 자리를 확인하던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의 모양을 분명히 한 번은 만들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 녹십자 삼형제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 좋게 보고 있고 한 번은 이 고점 혹은 신고가를 한번 넘길 수 있는 차트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찌 됐든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현재는 진행하고 밟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차적으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종가를 여기서 형성했지만 요 자리를 살짝 넘기면서 끝나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좀 모자라게 끝났어요. 뭐 그 자리에 그냥 월요일날이든 화요일이든 갭으로 확인을 해주면 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회복은 48,000원만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다시 한 차례 5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러면 이 5만원대 넘겨야 또 한 차례 기존의 고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근당이 제일 차트 모양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어요. 상승을 해주고 한 차례 눌렀다가 여기서 수급이 한번 빠져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채우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한번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기존의 고점, 말 그대로 거래량이 적게 출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급이 빠지니까 요때는 요 자리를 뚫었지만 요때는 올라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요 자리에 수급을 뚫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또 한 차례 올라올 때는 여기에 대한 수급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 누르는 자리에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현재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거래가 터졌던 그나마 터졌던 요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20만 9천원 부근까지. 뭐 언더슈팅이 나오면 뭐 27만원까지도 20만 7천원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고, 어찌 됐든 현재는 요렇게,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한 분봉으로 따졌을 때 요 자리에 대한 안에 현재 그림은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요 자리 20만 7천원을 지켜주는 그림만 나온다면 이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 위아래
꼬리를 잡으면 요 자리를 지울게요. 지워보면 뭐다? 중간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차례 더 일단 고점을 한번 확인했고 누르면서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이 하락을 해주고 올라왔던 고점에서 또 한 차례 그어보면 어느 정도 중간값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지지가 받으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M파동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은 차라리 나은데 종근당 바이오가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뉴스 나오면서 얘는 크게 뭐 상관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모양을 조금 틀어 놓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종근당 바이오와 종근당의 시총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근당은 그만큼 튼튼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제약바이오의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종근당 바이오 시총이 낮은 이 종목을 좀 더 많이 흔들어대는 부분이다. 위아래로. 왜? 얘는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시총이 낮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종근당이 이 현재가는 높지만 뭐 유통 물량이 적어서 뭐 그럴 수 뭐 올리는 돈은 빠를 수는 있더라도 어찌됐든 돈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단가 자체가 다르니까 시총이 다르니까. 그럼 지금의 이 종근당 바이오의 기준으로 보면 얘는 현재는 이 자리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 어디? 이 양봉의 자리에. 그러면 쉽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 중간값을 현재는 뭐다? 금요일날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가를 갭으로 시작을 하니까 올라오면서 노력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뚫기에는 너무 짧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한 차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값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 어제의 저점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일단은 받아주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또 그런 자리가 기존에 매수매도 양음양음 패턴으로 버텨줬던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도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4일 동안 여기서 매수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이 자리가 일단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월요일날 또 한 차례 갭으로 밀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갭으로라도 미는 그림이 혹은 개파락으로 조금 시작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눌리면서 77,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은 높다. 하지만 어디? 요 자리죠. 75,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은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악재가 터지면서 뉴스로 미는 그림이 나타나거나 개파락이 심하게 75,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바로 밀리진 않을 거다. 한 차례 밀어놓고 올라올 때 어디? 이 8만원을 회복을 못하면 주저앉는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자리가 한 번 더 지지할 수 있는 모양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단기적인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의 모습으로 판단하시고 이 종목을 대응하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요때 윗골이 달면서 물량이 나간 거 말고는 밀리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아직은 들어왔던 수급이 현재는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물량이 슬금슬금 빠져나갈 수도 있는 모양을 만들었지만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나갔던 물량이 어디? 여기서 조금씩 채울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 이렇게까지 밀어버린다면 단기간 들어왔던 수급이 모아가는 물량이 아직은 모자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한 차례 더 밀어놨다가 큰 박스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 차례 슬금슬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빵 하고 터져주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 대신 그게 빠를 거냐
느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 또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은 이 양봉에 들어와 있는 거죠. 윗꼬리까지만 생각하면 그게 78,000원대거든요. 요 자리만 다시 한 차례 다음 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한 번은 더 쏴주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난다. 9만원대에서 뭐 10만원대든 한 번 더 쏴줄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